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점점 초라해지는 걸까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농담이 좀 심해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도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쓰던 표현을, 그 사람이 내뱉던 비아냥을 어느새 내 입에서 꺼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말들이 이제는 익숙해졌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태도가 어느새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미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말투만 변한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걸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환경의 산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머무는 곳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기준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안으로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마치 물이 스펀지에 베어들듯이요. 생각해 보세요. 늘 불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불평이 늘어납니다. 남을 험담하는 자리에 자주 있으면 나도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무례한 말들이 오가는 곳에 오래 있으면 존중이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예민하게 구는 게 이상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바꿔놓았다는 걸. 내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머문 곳이 나를 무너뜨렸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이 찾아올 때쯤이면 이미 돌아가기 힘든 곳까지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당신답지 않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게 바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주변에 영향받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은 높은 기준을 따라가기보다 낮은 환경에 끌려가기가 훨씬 쉽다는 것. 좋은 습관을 들이는 데는 몇 년이 걸리지만 나쁜 습관에 물드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존중하는 말을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함부로 하는 말을 배우는 데는 단 몇 번의 자리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주변과 비슷해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게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무리에서 튀면 위험했고 무리와 같아지면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하고 그들의 태도를 닮아가고
그들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 본능이 지금도 작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들이 나를 존중하든 무시하든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그저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처음엔 불편합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반복되면 불편함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덜 불편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덜 불편합니다. 그리고 10번째쯤 되면 아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익숙해졌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각의 둔화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자극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것에 무뎌집니다. 그리고 무뎌진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일상이 되고 기준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듣는 거친 말은 충격입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10번 들으면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20번째쯤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선 모두가 그렇게 말하니까요. 쇼펜하우어가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환경의 수준까지 함께 낮아진다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건 쉽습니다. 중력처럼 자연스럽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고. 이건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환경의 평균이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들의 평균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가 보는 태도들의 평균이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환경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이어집니다. 처음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던지는 말이 좀 거칠어도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불편했던 말들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원래 그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례함이 일상이 되고 존중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무서운 건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간다는 겁니다. 처음엔 나는 절대 저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했던 말들을 어느새 내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던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했던 그 태도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환경의 전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곳의 공기를 마십니다. 그 공기가 깨끗하면 우리도 깨끗해지지만 그 공기가 탁하면 우리도 탁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너무나 천천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듯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 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환경이 나를 바꿔놓았다는 것을.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내가 머문 곳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깨달음은 이겁니다. 나는 관계를 지키려고 참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 쇼펜하우어가 쓰레기장에 오래 있으면 그 냄새를 알아채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엔 냄새가 역겹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래 있으면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순간부터 냄새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도 그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오가는 곳,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당연시되는 곳,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오래 머물수록 나는 나를 잃어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머무는 곳의 평균이 된다. 좋은 사람들 곁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이건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가?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다라면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지킬 것인가? 나를 지킬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환경에서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지혜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이 도망이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에 머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낯선 것보다는 익숙한 것이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습니다. 견딥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나를 잃어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관계와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을. 함께 있으면 더 나아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점점 초라해지는 사람을. 그리고 만약 후자라면 떠나도 된다는 것.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저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성숙해지면 저런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게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환경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해치는 환경을 선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지혜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환경에서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참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자기 보호였습니다. 물론 떠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관계에는 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참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하고 견딥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환경을 떠나라고,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그것이 비겁한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라고,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곳에 머무세요. 하지만 만약 그곳이 당신을 점점 초라하게 만들고 당신답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떠나도 됩니다. 그것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간단합니다. 지금 당신이 머물고 있는 곳은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까?